오늘은 주요 기술기업 7곳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랠리를 이끈 빅테크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자 장중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술주들의 내림세가 미국 증시에 큰 압력을 주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대비 2.32%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시가총액 2조 달러선은 지킨 상태입니다. 나이키는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이후 최악의 하루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매출 가이던스마저 실망스러워서 투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1980년 상장 이래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0% 폭락을 했는데 하루 동안 회사 시총이 280억 달러 증발했고 최근 1년 동안 주가 하락폭도 34%에 달했습니다.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월가에서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최소 6개 투자은행이 나이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주요 소매업체들이 6월 쇼핑 축제를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면서 애플의 중국 내 5월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시장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달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52만 8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그러면 거의 다 애플로 보면 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수치예요. 애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대다수를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초 중국 내 판매 부진을 겪어왔던 아이폰이 최근 3개월 연속 출하량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이폰의 1, 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는데 3월에는 12% 증가했고 4월에는 52%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가격 할인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하자 최대 1150위안 약 21만 6천 원을 할인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최대 2300위안 약 43만 2천 원으로 할인폭을 2배로 늘렸어요. 한편 지난달 중국에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303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 아이폰 판매 감소 우려로 타격을 입었던 애플 주가도 아이폰 출하량이 3월부터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오늘 1.6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대선 불확실성 고조로 일제히 하락을 하니까 미국의 전기차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0.23% 오늘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리비안 7.26%, 루시드 2.25%, 니콜라 4.21% 각각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0.23% 상승 197.8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 2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장중이기는 하지만 200달러를 돌파한 것은 3개월 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0.53% 테슬라 주가 상승했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이제 바닥은 친 것 아니냐라는 기대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0.36% 하락한 123.5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했지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1.72%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반도체주도 인텔이 1.24%, 퀄컴이 2.07% 오르는 등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이 오늘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가파른 질주에 다른 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TSMC,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등의 다른 종목의 주가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AI 등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기간 내 관련 주가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 빅테크 상위 7개 기업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 약 360% 상승했어요. 이 기간 86% 상승한 S&P 500 기업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이 약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빅테크 주식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2020년부터 21년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 영향으로 약세장이었죠.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다시 AI 투자 확대와 성장 등으로 상승 기류를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올해 이들 7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동안 7개 기업을 제외한 S&P 500은 5% 상승에 그치면서 소수 빅테크 종목들과 다수의 여타 종목 간의 이 주가 괴리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S&P 500 상승폭이 10.4% 중 상위 빅테크 5개 종목 상승 기여율은 66.5%에 이뤘고 엔비디아는 홀로 전체 시장 상승폭의 38.7%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 결과는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6월의 시카고 PMI는 47.4로 전월 35.4에서 1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 40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전월 대비 대폭 확장됐다는 의미예요. 시카고 PMI는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ISM의 제조업 PMI 전에 발표가 되는 마지막 지역 PMI입니다. 시카고 PMI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ISM 제조업 PMI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예상외로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한다면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연준 인사들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날 아침에 발표된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에 대해서 굿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이 느리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경제 모든 부분에서 통화정책의 여파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인디펜던스 센터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 특히 소비자들은 예상보다도 높은 금리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산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한 이 같은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긴축 여파는 궁극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 아직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